그러면 이 위 자체의 생리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한, 열, 조, 습이 생겨요. 그러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들어가면서 이건 위의 한증이구나. 이거는 위의 열증이구나. 이거는 위의 부족, 즉 조증이구나. 이거는 위의 습증, 즉 습이 많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이건 위 자체에서 생기는 기능 이상에서 생기는 한열, 조습, 편차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경락병에서는 환자가 표현하는 증상을 들으면서 피, 맥, 육, 근, 골과 연관된 증상으로 내가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피, 맥, 육, 근, 골과 연관된 증상이 있을 때 환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걸 좀 알아두면 편하겠죠. 환자는 유목혈로 치료하는 경락, 경근, 소통방으로 치료하는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움직이려면 아파요. 이게 굴신자통이에요. 선생님, 그전처럼 팍팍 못 움직이겠어요. 이게 굴신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이걸 ROM 이라고 관절 운동 범위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평소에는 90도 팍팍 구부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40도도 구부리기가 힘들어요. 아파서. 그러면 굴신분리라 그래요. 순조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아파서 잘 못 움직이겠어요. 아파서 팍팍 못 구부리겠어요. 그러면 유목혈의 근육에 생긴 증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움직일 때 아프다 그러면 유목혈, 굴신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유목혈,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기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육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은 기육에 조습 편차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기육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기육이라고 하는 조직에 습이 정체되면, 습이 쌓이면 환자들은 와서 선생님, 다리가 무거워 죽겠어요. 어깨가 무거워요. 팔이 무거워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팔다리 무거워서 꼼짝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지금 내 몸에 습이 쌓여있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습의 성질은 중, 탁, 점, 니예요. 이 네 글자를 이해하면 습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중, 환자가 와서 무겁다는 표현을 해주면 이건 습이 쌓였다는 뜻이에요. 환자가 와서 콧물, 눈물, 소변, 무슨 냉, 대하 이런 분비물이 탁하다고 말을 해요. 맑고 깨끗하지 않고 탁해요. 혼탁해요. 그러면 일단 습이 낀 거예요. 소변이 맑고 깨끗하지 않고 혼탁해요. 그러면 소변에 습이
끼어 있는 거예요. 콧물이 맑고 깨끗하지 않고 혼탁해요. 그러면 습이 끼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중탁 점. 점은 끈끈하다는 뜻이에요. 콧물도 끈끈해요. 가래도 끈끈해요. 냉대야도 끈끈해요. 그러면 침도 뱉으면 탁 뱉어지지 않고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러면 끈끈하잖아요. 이걸 점조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습이에요. 습이 낀 거예요. 그 다음에 니는 미끌미끌하다는 뜻이에요. 이 뭐든지 코도 미끌미끌, 냉도 미끌미끌, 침도 혀가 미끌미끌.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습이 끼었다는 표현인데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환자가 와서 선생님 어깨가 무거워 죽겠어요. 종아리가 무거워서 터질 것 같아요. 부어서 땡땡하게 그냥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기육에 습이 쌓였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궁둥이가 무거워서 나는 앞으로 걸어가는데 뒷걸음 쳐질라 그래요. 궁둥이가 무거워 죽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방댕이에 습이 차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건 습이 쌓여있다는 표현이구나. 그러면 토혀를 쓰는 거예요. 토혀를 쓸 때는 환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겁다, 뻐근하다. 그래서 만져보면 뭉쳐있어요. 손을 대면 아파해요. 이게 다 습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뒷목이 뻣뻣해요. 뒷목이 뻐근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기육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토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에 생긴 증상이 있으면 환자는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감각이 좀 이상해요. 4살 같지 않아요. 찌릿찌릿해요. 피부가. 주로 피부 신경과 연관된 증상들을 표현하면 이건 피부의 증상이잖아요. 그러면 금혈을 쓰는 거예요. 맥과 연관된 증상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목표로 이 혈맥이 있는 건데 혈액순환의 목적은 1차적으로 우리 몸의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체온의 변화가 생기면 한열의 편차가 생기면 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요. 그러면 열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아픈 데를 만져보면 화끈화끈해요. 열감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열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한열 편차를 조절하는 화혈을 골라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생님, 이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리고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찬바람이 나와요. 무릎에서 찬바람이 나와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으면 무릎이 시려 죽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차갑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열 편차가 생긴 거니까 역시 화혈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 피, 맥, 육, 근, 골에서 골과 연관된 증상은 이렇게 표현해요. 선생님, 이 관절 마디마디가 뻑뻑해요. 굽혔다 펼다 하려고 그러면 뻑뻑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을 잘 못 쥐겠어요. 이런 식으로 관절이 뻑뻑하다고 주로 표현하면 이거는 골수와 연관된 증상을 치료하는 수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부 양경락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잘 들어보면 피, 맥, 육, 근, 골의 오체와 연관된 증상을 표현해요. 관절이 뻑뻑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골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수혈해. 선생님, 움직이려면 아파요. 그러면 이 경근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목혈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경락병은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내상병은 내장 자체 기능 이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한, 열, 조, 습의 증상이 생겨요. 그러면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들으면서 이건 한과 관계된 표현이구나. 이건 열과 관계된 표현이구나. 이건 음이 부족해진 조와 관계된 표현이구나. 이건 습이 쌓여서 생긴 증상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